네, 이번 시간부터는 두 번째 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의 챕터 2,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중3 때도 배우셨죠? 그럼 중3 때 배운 걸 왜 다시 배우느냐?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챕터 중에 또 첫 번째 챕터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을 옮긴 것이 식입니다. 그래서 그 식에서 발전된 것이 등호가 들어가면 방정식, 그리고 y는 fx꼴로 나타나면 2차 함수 부등호가 들어가면 무슨 식이다? 부등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가요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2차 부등식을 배우시게 되는데 2차 부등식을 풀 때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 챕터 2,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인데요. 여기 보니까 달 착륙, 달 탐사를 위해서 발사했던 그런 아폴로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한 이후에 6회에 걸쳐서 달 착륙에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규칙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뭐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특히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하나가 따라 정해지는 관계가 뭡니까? 그죠? 함수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바로 중력 가속도하고 이 높이의 관계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이에 대해서 이 식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야지만 나중에 우주에 나가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형태로 나와 있죠? 자, 2차 함수 형태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2차 함수하고요, 나중에 2차 방정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는 게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용어가 살짝 바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단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학습이 좀 필요한데요. 자, 1번. 자,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함수는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우신 거다? 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자, 1학년 때는 뭘 배우셨냐면 바로 정비례 그래프를 배우셨고요. 그것을 무슨 이동했다? 그죠?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1차 함수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자, A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 정비례는 Y는 AX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비례가 되는 겁니다. 근데 A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배우셨어요. 자, 근데 이것을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 Y는 뭐다? AXB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이걸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축도 직선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1차 함수 식도 뭐가 된다? 직선으로 나오는데, 자, 선과 선이 만나면 뭐가 생기게 돼 있습니까? 그죠? 교점이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슨 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무슨 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X축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되죠. 무슨 좌표가 0입니까? 그죠? Y좌표가 0이죠. 그래서 원래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쌍으로 쓰여야 되냐면 순서 쌍으로 쓰여야 되는데, 우리가 좌표평면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이유는 1은 사실 1,0이고요. 2는 2,0이고요. 3은 3,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좌표가 0입니다. 근데 한쪽이 항상 뭐가 된다? 0이 되니까 의미가 없지요? 예, 그래서 바로 자를 절자에 조각 편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절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Y좌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좌표만 적은 거다? 그죠? 바로 X좌표만 적은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무슨 절편이다? X절편이라고 배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X절편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X축과의 교점이 무슨 좌표? 그죠? X좌표를 그냥 뭐라고 한다? X절편이라고 해요. X축에 있는 점들의 성질이 Y좌표가 뭐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각이요, 조각. 자, 그러면 Y좌표는 뭐가 될까요? 그죠? Y좌표는 바로 이게 Y축과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Y축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1, 2, 3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0,1, 0,2, 0,3 그래서 모두 다 뭐가 우리가 0이 되냐면 바로 X좌표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좌표면 필요하다? Y좌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교점의 Y축과의 교점의 Y좌표를 무슨 절편이라고 한다? 바로 Y절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럼 계산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는 x가 정해지고 y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y 값이 0일 때 무슨 값이다. 그죠? x의 우리가 값을 바로 x절편이라고 한 거고요. y절편은 뭐가 되냐면 뭐가 0일 때 그죠? x가 0일 때 바로 무슨 값이다? y의 값을 무슨 절편이라고 하냐면 y절편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1차 함수뿐만이 아니고 2차 함수에서도 쓰였고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울 3차 함수나 다양한 함수에서도 항상 절편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서는요, a는 기울기였고요. 자, b의 이름이 뭐였다? 바로 y절편이라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x절편과 y절편을 모르는데 y절편은 바로 나와요. 얼마다? 입니다. 그래서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다? 2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x절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x절편은 뭐가 되냐면 바로 y가 0일 때죠. 그럼 y에다 0 넣어볼게요. 그럼 0은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이거는 무슨 꼴? 얘가 바로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차 함수인데 여기 1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무슨 관계가 있네요. 자, 바로 뭐다? 바로 x 절편을 구할 때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하시면 3분의 1x가 얼마다? 2가 되기 때문에 1을 곱하시면 3을 양변을 곱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1차 함수에서 절편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보시면 이거는 무슨 꼴이냐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 꼴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는데 y는 fx 형태로 나타나는 것 무슨 형태다? 함수 형태가 되고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것이 뭐가 되냐면 방정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양은 다른데 그래프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같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차 함수하고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그래프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 한번 고쳐볼게요. 자,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돼서 y는 뭐다? 2x 플러스 4가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얘는 함수 형태고 얘는 무슨 형태다? 방정식 형태지만 뭐는 똑같이 나온다? 그래프는 똑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무슨 절편? x절편과 y절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x절편 구하랍니다. 그러면 뭐에다 0 넣으면 될까요? y에다 0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x 더하기 4는 0이 나와서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답은 x절편 땡땡 얼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자, y절편 풀어볼게요. 그럼 x가 0일 때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네. 그래서 y가 얼마가 나오냐면 y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y절편 얼마다? 4가 되죠. 자, 근데 1차 함수에서 x절편하고 y절편이 왜 중요했죠? 자, 그 이유는 바로 그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오게 되는데 직선은 점이 몇 개 있으면 돼요? 2개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x절편 6입니다. 그럼 x축에서 6을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y절편이 2란 말은 y축에서 2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바로 직선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1차 방정식 형태로 나와 있죠. 그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럼 아까 풀었던 게 x절편은 마이너스 2고요. y절편은 얼마다?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바로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1차함수 그래프는 자, 뭐만 찾을 수 있으면 절편만 찾을 수가 있으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차 함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자, 일단 2차 함수 그래프 한마디로 뭐로 나옵니까? 그렇죠? 포물선으로 나옵니다. 자,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던질 때 나오는 선이죠. 아까 아폴로 계획에 의해서 달 착륙했을 때도 막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물건을 던질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포물선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자, 꼭지점이었죠. 그래서 꼭지점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었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일반형을 무슨 형으로 고쳐야 된다?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만드는 방법은 바로 2차항과 1차항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바로 필요한 것은 4가 필요합니다. 왜? 마이너스 2의 절반이
마이너스 2 제곱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식에서 4를 더했으면요, 우리가 바로 값은 변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뺐었고요. 그리고 원래 뭐가 있었다? 원래 플러스 1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더하고 빼는 부분이 필요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개를 가지고 무슨 식을 만들었다? 그죠?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만들어줬고, 뒤에 계산하시면 얼마다? 우리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참수는, 자, 무슨 점? 꼭지점 찾으셔야 되죠? 꼭지점의 좌표 2, 뭐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2, 마이너스 3은 2일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죠? 우리가 1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수 그래프는 반드시 무슨 점? 그죠? 꼭지점을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요, 일반형도 아니고 표준형도 아닌데, 자, 요건 이렇게 그립니다. 보세요. 자, y에다 0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y에다 0 넣었습니다. 그럼 그때 x는 뭐가 되죠? 바로 x 절편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실 수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x절편 하나가 1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가 위로 불러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의 우리가 포물선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대칭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3과 1을 딱 가운데가 어딜까요?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꼭지점까지 또 구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자, 그래프의 모양을 대충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라 부른다? 개형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처음 일일이 다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이 모양과 여기 있는 꼭지점과 절편 정도 표시하는 것을 무슨 형이라고 부르냐면 개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냐면 x절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게 뭐냐면 2차 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인데 벌써 배웠어요. 자, 뭐다? 그죠? x절편의 관계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하고 어떻게 다르고 발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챕터 1,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이해하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 챕터의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봤는데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2차 방정식이 뭐죠? 중3 때 배우셨는데? 자, 2차 방정식은 뭐냐면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했을 때 좌변이 몇 차식이 된다? 2차식이 될 때가 2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최고차 계수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자, 2차 함수는 뭐죠? 자, 2차 함수는 뭐냐면 y는 fx 꼴인데 바로 우변에 있는 fx가 몇 차식으로 나올 때? 바로 2차식으로 나올 때가 바로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면 방정식의 특징은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0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y에다 뭐 넣으면 될까요? 0 넣으면 되겠죠? 0 넣으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연립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연립이면 여기는 y도 무슨 뜻이다? 0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y는 0 하면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아까 x축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좌표가? y좌표가 모두 다 0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y는 0이 사실은 무슨 축이 되냐면 x축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는데요. 연립이라는 의미는 뭐가 되냐면 자, 뭐 구하는 거다? 그렇죠? 함수에서는 점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이 뭐다?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뭐다? 교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함수와 x축과의 뭐다? 교점을 살펴보는데 이거나 이거나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있는 근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차 함수의 뭐다? x절편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개념 열기에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겠어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무슨 축과? x축과
예,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참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모두 말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다? 딱 보는 순간에 그죠? x축의 교점의 x좌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6,1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요. 그러면 근을 구하시면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을 곱한 0이 되기 때문에 x는 당연히 뭐다? 마이너스 1하고요. x는 뭐가 나온다?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어때요? 같지요? 자, 그 이유는 여기는 y에다 뭘 대입한 거예요? 그죠? 0을 대입해서 푼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방정식 함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 얘는 뭐다? 방정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뿐만이 아니고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관계, 그리고 나중에 3차 방정식과 3차 함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 x축과의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는 뭐가 되냐면 y는 0일 때 x좌표. 이것을 바로 뭐다? x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해볼까요? 자, y는 0일 때 x좌표. 자, 뭐라고 적어야겠어요? 그렇죠. x절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학교하고 다른 게 있어요.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방정식 하면 근의 개수에서 그냥 2개, 1개 연계하고 말았는데 자, 앞에서 뭘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셨죠. 자, 판별식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차 방정식 근을 실근과 허근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특히 우리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 범위에서만 생각하는 거냐면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무슨 근이 돼야 되냐면 실수로 된 근이기 때문에 뭐다? 실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2차 x축과 만나지 않을 수 있잖아. 맞습니까? 이 말은요, 교점이 없다는 소리고 x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실수 범위가 되면 다시 x 개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바로 무슨 근이다? 실근이라고 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x좌표. 자, 이것도 나왔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을게요. 무슨 절편이다? 자, x절편입니다. 자, 그건 2차 방정식이 뭐다? 실근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셨는데 중3 때하고 다른 점은 뭐다? 바로 뭐다? 실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근이라는 단어 나오니까 당연히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판별식이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럴 때는 이 방정식은 뭐의 개수와 같다? 실근의 개수와 같지요. 자, 그래서 뭘 쓰는 거다? 바로 판별식을 보시면 바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x축의 위치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위치관계를 배우셨습니다. 위치관계는 뭐냐면 두 도형이 놓여있는 관계를 뭐라 부른다? 위치관계라 부르는데 그냥 놓여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놓여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점이 선의 왼쪽에 있다. 요건 점이 선의 위에 있다. 요거는 점이 선의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위치관계가 너무 많아져.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두 도형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위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셨지만 자, 뭐의 개수로 구분하는 거다? 교점의 개수로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위치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는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모두 3가지가 나오거든요. 왜? 뭐의 개수에 따라 나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거고 A가 함수면 위로 볼록한 차이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요 두 개의 공통점은 자, 몇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나요. 자, 얘는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죠.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만나지 않죠, 그죠? 예,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몇 개다? 그죠? 이 방정식의 근이 자, 실근이 몇 개다? 2개. 얘는 몇 개? 1개.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몇 개다? 0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2개라고 하는 것은 자, 결론은 무슨 근이다? 실근이 2개야. 근데 서로 뭐다? 예, 다른 두 근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1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근이 된다? 그죠? 중근이 되는 겁니다. 자, 1개가 2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어근은 아까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난다는 말은 실수가 아니다 이 소리야. 실수를 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무슨 수다? 허수라서 뭐가 되냐면 허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에서 우리가 실근, 중근, 허근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무슨 개수? x절편의 개수와 관계가 있고요. 실근하고 중근하고 허근으로 나눴단 말은 뭐만 보겠다는 소리입니까? 바로 판별식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 문제지만 결론은 뭐로 해석을 한다? 방정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페이지의 결론이에요. 자, 이거는
모양 차이입니다.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의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자, 스스로 하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i 그래프 x축 위치관계를 물어봤는데, 사실은 위치관계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뭐를 그려야 된다? 그래프를 다 그려야 돼요. 근데 선생님 너무 귀찮지 않나요? 그래서 배운 것이 뭐냐면 방금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다? 자, 위치관계는 결론은 뭡니까? 자, 교점의 개수지요. 그래서 이때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교점이라고 하는 것이 x절편이기 때문에 x절편의 뭐다? 개수를 보는 거야. 자, x축의 위치관계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딱 봅시다. 자, 그럼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딱 보니까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함수이지만은 뭘 본다는 소리입니까? 그죠? 방정식의 판별식을 보는 거예요. 왜?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x절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가 b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되겠죠. 그럼 25에서 16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9가 나와요. 그럼 0보다 크네? 그러면 그래프를 안 그려도 d가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참수에서는 그래프 그리는 게 기본이지만 위치관계에서만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챕터의 결론이에요. 자, 문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참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판별식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각 2차 방정식 판별식 뒤의 부호를 이용하여 알맞은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은 우리가 y는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럼 요거는 판별식을 봐야 되는데 짝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4분의 d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b'가 얼마가 되냐면 3이죠. 그래서 3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a가 마이너스 9이고 우리가 c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9 빼기 9는 얼마다? 0이네. 그러면 d가 0이에요. 그럼 d가 0이면 어떻게 되느냐? d가 0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d가 0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판별식 써야겠죠? 근데 1차항 계수가 홀수야. 그래서 이거는 뭘 쓰냐면 d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답은 1 빼기 얼마다? 8, 5, 40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9가 나와서 무슨 수다? 음수네요. 자,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음수다. 그럼 음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가 뭐다? 홀수죠? 그래서 이것도 d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9 더하기 16이 돼서 얼마다? 25가 되죠? 그럼 얘는 뭐다? 0보다 뭐다? 커요? 그럼 0보다 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d가 0보다 큽니다. 그럼 몇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관계를 보려고 하면 원래 그래프를 그리면 제일 정확하죠. 딱 보면 눈만 크게 떠도 어떻게 알 수 있잖아, 그죠?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너무 힘들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계산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위치관계는 뭐다? 교점의 개수죠. 자, 근데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절편이다? x절편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x절편이 두 개냐, 한 개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치관계가 나눠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이 참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때 실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 k라는 미정계수가 나옵니다. 결정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은 만난다. 그러면 뭐다? 교점을 보는 거죠. 그러면 교점이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판별식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네요. 그러면 D가 뭐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D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바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D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9 플러스 뭐다? 4K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9 플러스 4K가 뭐다? 0보다 크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9 이항되면 마이너스 9가 돼서요. 자, 우리가 K는 4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양변을. 그러면 마이너스 뭐다? 4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답 맞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X축과에 만납니다. 그러면 무슨 절편이다? 바로 X절편이 몇 개다? 2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은 이차함수 y는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데요. 자,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아요. 자, 3종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위치 관계 딱 보는 순간에 뭐다? 바로 x절편의 뭐다? 개수. 자, 그리고 뭘 봐야 된다? d를 보셔야겠죠? 그런데 여기가 무슨 수다? 짝수네요.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4분의 d를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뭐다? a,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5k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바로 4분의 d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겠죠? 예, 그래서 바로 1 마이너스 5k라고 나온 4분의 d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k는 뭐다?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5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2번은 뭐가 되냐면 바로 4분의 d가 어떻게 되겠어요? 1-5k인데 접한답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옆에 접어야겠죠? 무슨 경우다? 접하는 경우예요. 자, 그럼 딱 넣어주면 이게 뭐다?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5k가 얼마다? -1입니다. 그럼 k는 얼마다? 5분의 1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4분의 d가 뭐가 되냐면 1-5k인데 이게 뭐다? 0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5k가 -1보다 작고요. 자, k는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보다 크다? 5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실수 허수로 나눴기 때문에 무슨 단어를 쓴다? 실근을 쓴다라고 됐고요. 중학교에서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만 쓴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만날 때 그 값은 뭐가 된다? 바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웠던 위치관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로 구분하는 거라고요? 교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X축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Y는 0입니다. 자, 여기서 다음 시간에는 일반 직선과의 위치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